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입니다. 독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조선이 독도라는 곳을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우산도라는 섬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도이다. 왜냐하면 무릉, 우산도가 강원도 울진현 동쪽에 있는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료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무릉과 우산도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릉과 우산도가 강원도와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우산의 크기를 백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독도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현 제28권을 보면 우산도와 무릉은 하나의 섬인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와는 80km 이상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의 섬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1530년 조선에서 만들어진 팔도 총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 왼쪽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독도 위치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또한 1693년 어부였던 안용복으로 인해 최초로 한일 간의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영토 문제가 발생했지만, 당시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독도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마찰을 일으킨 안용복을 처벌하려고 했죠. 모든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조선 정부가 독도를 명확하게 자국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명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과거의 자료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51년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맺어지기 전 미국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의 위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섬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은 독도의 주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승만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내용을 들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4월 조약이 발효되기 전 일명 이승만 라인을 선포합니다. 이 이승만 라인은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영토를 강탈당한 것이 됩니다. 국제법상 이승만 라인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동안 독도를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악용해 왔습니다. 웃긴 것은 그렇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겨놓고 막상 국제재판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마 이렇게 반박하실 겁니다. 아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일본의 계략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든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동안 일본과의 합의는 무시한 채로 자기들 멋대로 행동해서 일본을 괴롭혀온 건 누구입니까?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아닙니까? 한국의 반일은 국제법보다도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습니까? 한국분들, 독도를 지키고 싶으시죠? 진심이십니까? 아니요,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참 재밌습니다. 국제재판으로 가면 일본이 유리하다는 걸 아는데도 계속해서 독도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독도 지키려다가 한국 본토가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독도의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도 그렇고 독도도 그렇고 여러분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